지난 2월 1일 올해 들어 처음으로 한미연합 공중훈련이 실시됐습니다. 미국 측에선 전략폭격기 중 하나인 B-1B와 B-1B 2대와 F-35B 그리고 F-22가 참여했고, 한국군에서는 F-35A가 참가했습니다. 훈련이 벌어진 곳은 서해 상공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번 훈련이 북의 군사 위협에 대비해 강력하고 신뢰성 있는 확장 억제 제공에 대한 미국의 의지와 능력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2월 1일 공중훈련을 한 지 이틀 만이었던 3일에도 한미연합 공중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연초부터 한미연합 전쟁 연습이 정말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입장 발표만 들어보면 한미연합 전쟁 연습의 목적이 오로지 북에게만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에서 한미연합 전쟁 연습을 다루는 보도 행태도 국방부와 비슷한 기조입니다. 그러나 시야를 넓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이라는 돋보기로 한미연합 전쟁 연습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숨어있는 이 동맹을 동원한 미국의 중국 압박이 보이고,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미중 군사대치로 벌어질 동아시아 전쟁의 도화선이 타들어가고 있는 것이 보일 겁니다. 한마디로 한미연합 전쟁 연습은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행위입니다. 사실 표면적으로만 보더라도 서해 상공은 중국과 지리적으로 매우 인접한 곳입니다. 안 그래도 현재 미중 간 대립이 노골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전략폭격기와 전투기들이 동원된 서해에서의 군사훈련은 자칫 군사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위험성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미국이 왜 확장 억제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한반도에서의 군사훈련을 진행하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답은 미국이 발간한 2022년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30일 미 국방부는 2022년 핵태세 검토 보고서를 한국어로 번역해 공개했습니다. 해당 보고서를 보면 미국의 핵 전략의 주된 타겟은 중국과 러시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을 전략적 경쟁국이자 잠재적 적대국으로 상정하고 있고, 중국의 군사력, 특히 핵전력의 증가함에 따라 중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우위가 점차 줄어들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미국은 자국 전략에서 핵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는데, 첫째가 전략적 공격 억제입니다. 전략적 공격 억제란 한마디로 다른 국가들이 미국 본토 또는 동맹국들에 대한 군사 위협을 할 수 있으니 그렇게 시도하기 전에 핵무기를 이용해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미국의 핵무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공격 시도를 억제하겠다는 것인데, 이 대목이 바로 핵심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응해 자국의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대외 전략으로 규정했고, 이를 정치적 수사인 확장 억제 제공이라는 이름으로 동맹국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미국의 핵무기 사용이 동맹국들의 군사력과 연동되어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막대한 군사 지출을 줄이고 자국의 정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동맹국들의 군사력을 활용해 이 자국의 핵무기를 보조하는 역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항공모함 전단을 운용하는데 한국의 해군 전력을 활용한다거나 전략 폭격기를 호위하는데 한국의 전투기를 사용한다는 것이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미국은 확장 억제를 제공한다며 동맹국을 위하는 것처럼 이 겉은 꾸밈과 동시에 본질적으로는 미국의 군사체계와 동맹의 군사체계를 강하게 연결시켜 미국 주도의 통합 군사체계를 만들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한미연합 공중훈련도 이런 미국의 의도의 연장선에 있으며, 최근 강화되고 있는 한미연합 전쟁연습 그리고 한미일이 참가하는 다국적 연합훈련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월 31일 나토 사무총장은 한국을 방문한 데 이어 일본을 방문하며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에서 일본의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명시한 문서 개정을 환영하며 중국 압박에 대해 협력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번 나토 사무총장의 방일은 미국이 추진하는 아시아판 나토, 즉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를 강하게 압박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한편 지난 1월 17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에 이런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생존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한국에 있는 외국인 주재원들은 비상 상황에 대비해 물과 썩지 않은 음식 등을 준비하라는 권고를 받는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미국은 어느 때보다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높이고 있지만 정작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핵무기 보유국들이 밀접해 있는 한반도입니다. 핵 전쟁이 발발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반드시 전쟁은 막아야 합니다. 나토 사무총장은 방한을 하면서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해 명확한 거절의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면 지난 30일 브라질 룰라 대통령은 독일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브라질은 평화의 나라인 만큼 간접으로라도 이 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전쟁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평화에 입각한 이런 단호한 입장과 결정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 당장 동아시아의 전쟁의 씨앗인 한미연합 전쟁연습을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